엄마가 출근하면 졸린 아이들을 챙겨서 유치원에 보내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라떼 파파의 아침. I think it has like a good impact for everybody. 부러우신가요? 남의 나라 얘기만은 아니죠. 한국판 라떼 파파의 아침. 능숙한 솜씨로 요리를 하고 엄마 안녕해줘. 엄마가 직장에 가도 끄떡 없습니다. 무슨 깎아? 한국에 남성 육아휴직이 도입된 지 언 28년.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왜 이런 아빠가 별로 없을까요? 회사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내보고 그만두는 말인가? 과연 누가 출산할 것이고 누가 아기를 놓을 것인가? 미래가 없는 삶에 아빠의 육아휴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른 아침 22개월 세은이의 엄마가 출근 준비를 하는 사이 아빠가 아침을 준비합니다. 아버님은 출근 준비 안 하시네요? 네네.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가지고 출근 준비는 안 하고 애기 밥 주고 그리고 좀 놀아주다가 그냥 어린이집 보내고 이렇게. 엄마는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포함해 1년을 쓴 뒤 복직했고 이어서 아빠가 10개월째 육아휴직 중입니다. 안녕해줘. 울지 않는 세은이, 엄마는 편안한 마음으로 출근길에 나섭니다. 엄마 간다고 해도 안 오네요? 아빠랑 친해져서 그래. 고맙죠. 많이 먹어. 세은이와 아빠가 단둘이 보내는 하루. 어떨까요? 기저귀 갈기는 기본. 그냥 오늘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약 먹이기도 문제 없습니다. 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조차 모르니까 버벅거리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애기도 불편해하고 했는데 금방 괜찮아지네요. 금방 괜찮아요. 세은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엔 청소와 설거지, 요리까지 금방 시간이 갑니다. 근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이게 하는 거에 비해서 티는 많이 안 나요. 티는 많이 안 나는데 할 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이제 세은이를 데리러 갈 시간. 새해 복 많이. 네. 세연이 재밌었어, 오늘? 세연아, 아빠 깎아줄까? 이렇게 맑은 날이면 놀이터로 향합니다. 아버지들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죠? 데리고 다니는 거죠? 보신 적 있어요? 거의 못 본 것 같긴 해요, 여기서. 거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데리러 오시더라고요. 많은 엄마들 속에서 눈에 띄는 태영 씨. 세은이는 마냥 신났습니다. 주위에선 어쩐지 부러워하는 엄마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배우자분도 육아휴직을 좀 계획하고 계신? 하고 싶었는데 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비교해봤을 때 아빠가 일하는 게 더 안정적이어서 만약 배우자분이 하시면 좀 더 자유롭게 좀 다니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저는 그냥 이제 제 일을 하고 싶으니까 일을 할 수 있겠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직종이 좀 아직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느새 엄마가 올 시간. 세은이가 걱정이 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걱정은 뭐 사실 이미 육아휴직을 오래 하기도 했고 남편이 가끔은 약속도 잡을 정도로. 아빠의 육아휴직. 가정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잘 먹는다. 아버님 말에 의하면 세은이가 가끔 엄마보다 아빠가 좋다고 근데 실제로 뭐 요즘 최근 말이 늘어서 뭐 누구 딸이야 이랬을 때 아빠 딸이 먼저 나오고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러면 이제 아빠라고 먼저 나오고 이제는 같이 육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나도. 예전에 처음에 혼자서 이제 와이프가 혼자서 육아를 할 때랑은
확실히 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부부는 이제 둘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했던 그 모습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만약에 저한테 보여주지 못했다면 네, 혼자 이거를 둘을 갖고 가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네. 정말 미소가 지어지는 행복한 영상이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귀엽고 예쁜 딸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했을 때 아빠가 더 좋다고 하면은 셋도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철원 기자도 취재하면서 덩달아 행복해졌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취재 당시에 권태영 씨를 저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따라다녔거든요. 아빠와 딸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네, 저런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모든 아빠들의 꿈일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사실 저런 가정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된 장면이 있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계적인 착시 현상도 좀 있습니다. 남성들은 1년 이후에 했는데 한 67%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착시 현상이 있지. 아빠의 출산 육아 휴가도 65%가 넘고 상당히 높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년 이후에 고용노동부의 추가 설명을 보면 전체 아빠들 중에 67%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들 중 67%가 아이를 낳은 뒤 1년 뒤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실제 아빠들 중에 육아휴직을 쓰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자료를 보면 한국은 출생아 100명당 여성 21.4명, 예. 남성 1.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된 OECD 19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고 여성과 남성을 비교했을 때 차이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명이라는 게 아기를 100명 낳았을 때 육아휴직을 쓰는 아빠가 지금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3명까지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낮은 수준이고요. 근데 이 통계 수치를 보면 300명이 넘는 나라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여러 번 쓴 경우까지 집계한 거라서 그렇고요. 예. OECD 자료가 나라별로 좀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긴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숫자가 큰 나라들은 아빠들이 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빠 육아휴직자의 70%가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아빠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에 다니면 육아휴직을 좀 맘 편히 쓸 수 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외국 출신 아내와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남경호 씨.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며 육아휴직을 2년 사용했습니다. 맛이 없어?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고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아팠을 때 병원이나 돈 우로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임금상이에요. 과감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지난해 복직하면서 터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영남권인데 서울로 발령이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감개 삼천포에 다시 복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서울로 가니까 뭐 말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놀랐죠. 이거 뭐야?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뭐 허탈하고 뭐 진짜 뭐 하늘이 내려앉는 기분? 이제 그런 기분 들었죠. 회사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내보고 그만두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남편이 서울로 떠나면 어쩌나 아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2명 있어서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지 너무 걱정했고 또 남편이 일하고 만약에 계속 서울에 업무가 바빠서 일주일이나 한 달 한 번씩 부산에서 다시 오고 할 수 있는지도 걱정했고. 남 씨는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나라에서는 출산을 많이 해라, 뭐 장려를 하지만은 이제 실질상 보면은 그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니까 이거는 좀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노동청의 답변은 좌절만 더 깊어지겠습니다. 이 노동청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노동청에서 보면은 영남 지역 그로서리 배치가 어려운 점, 복직 시 근무 가능한 점포를 안내하고 사택 지원 등 원거리 발령 시 지원을 안내하면서 근무를 독려한 사실이 녹취록에 확인된다. 사측이 좀 정당하게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그 답변을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정말 답답하죠. 이게 누가 봐도 이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내 혼자만의 생각인가? 이게 현실인가? 이게 현실이라면 과연 누가 출산할 것이고 누가 아기를 놓을 것인가? 비례가 없는 삶에.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배려 없이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을 낸 건데 노동청에선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요? 네,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최근 3년 해당 회사의 육아휴직자 213명 중 원소속으로 복직한 사람이 123명이고요. 타지점으로 복직한 사람이 모두 29명이나 되니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61명은 어떻게 됐느냐? 취재를 해보니 31명은 현재 육아휴직자고요. 30명은 미복직 퇴사했습니다. 퇴사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으로 인한 차별이 없다는 회사인데 지금 10% 넘게 타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나머지 10%는 아예 퇴사를 했다는 게 사실 말이 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해당 회사 측은 2022년은 경영상 악화로 영남권 점포가 줄어가던 시기였고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지점으로 남 씨를 이동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발령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 직후 복귀하면은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업무로 복직을 시켜야 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지역 발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이제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영역이라던가 불리한 금지의 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노사 양측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법에서는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넘어서는 거대한 이 현실의 장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완책들은 없을까요? 네,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는 상황인데요. 상시 500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남성 근로자에게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아빠 육아휴직제 의무화 법안이 올라와 있고요.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도 지금 1회로 돼 있는데 이걸 2회로 바꾸는 개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빠들의 의무적인 육아휴직, 여성단체들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돌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여성에게만 주어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돌봄의 권리는 모든 시민의 권리가 되어야 된다. 네, 북유럽의 국가들은 이미 이 제도를 오래전에 도입을 했는데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스웨덴의 경우 1995년 의무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의무할당제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Hello, my name is Niklas Langen. I live here in Hamburg Sjöstad with my two kids. Nova that is 2 and Louis that is 7 months. 브랜드 매니저인 랑엔 씨는 한 달째 육아휴직 중입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이미 육아휴직을 7달 사용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엄마는 익숙한 듯 남편에게 아이 둘을 맡기고 출근합니다. 첫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나오는 길. 여기까진 한국판 라떼 파파와 비슷한데 주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산책로에도 놀이터에도 같은 라떼 파파들이 지나갑니다. Yeah, I mean, there's a lot of dads on parental leave. Our neighbor here is also on parental leave. Is there a case where you get disadvantaged when return to work?
Have you seen such a case? No, not really. I mean, I think it's illegal if you can prove that that was the case. For many cases, I mean, people are maybe getting promoted when they come back or take another role in the company. 이런 분위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It's a long story, actually. In Sweden, we have had shared parental leave now for almost 50 years. And the idea is that both parents, both mothers and fathers, should take care of the children and the family at their house and also be at the labor market at work at the same time. 특히 1995년 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뒤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But one thing that we have seen anyway is that the mandatory days has been like a boost for gender equality. So when we introduced the mandatory days, we saw that more fathers were using more days with parental insurance thanks to the mandatory days. 부부가 쓸 수 있는 480일 가운데 90일을 남성이 쓰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그만큼 쓸 수 없게 했는데 의외의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And most fathers use more than 90 days, I would say, about 110 days each. So most fathers in Sweden use more than the mandatory days. 기업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정부가 사회보험과 재정을 통해 소득의 80%를 보전해 주는데 많은 기업이 부부가 나눠서 육아휴직을 쓰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In my company, we have additional payment for 60 days if both parents take parental leave equally, or 45-55% split. 많은 나라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 1.26명.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일본은 14%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 8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これから6年から7年が少子化傾向を反転できるかどうかのラストチャンスです。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 아빠의 육아휴직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아기를 낳을 결심을 하게 만드는 건 부부만이 아니란 겁니다. Of course, I think before it comes to a family choice, it needs to be very much supported and promoted by all the systems around the family, corporate and government as well. 아무래도 임신 전에 남편이 나 육아휴직 1년 쓸 수 있어 라고 하면 조금 더 용기 내지 않을까요?